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송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자, 2021년 1월 22일 이제 목요일날 이제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제주반도체 102% 이제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요 종목에 대한 이제 좀 코멘트도 정리를 해드리고 시장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종목을 찾아갈 때 그러니까 종목을 찾아간단 말은 좀 그렇고 기업을 찾아갈 때 보통 소문이 안 난 곳을 찾아야 이게 저렴하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이제 수익을 내기 좋은 방법은 저렴할 때 사서 뭐 이제 적정 가치에 팔거나 아니면 적정 가치에 덜어 가거나 아니면 비쌀 때 이때 매도, 뭐 분할 매도를 하던 이제 전체를 매도를 하던, 그리고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럼 소문이 안 나 있을 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은 소문을 따라다니는 거죠. 이슈를 따라다니고 뉴스를 따라다니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를 오히려 기회에 대한 포착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제 분산을 해서 소문이 안 난 곳에 자산을 이제 분산을 해두고 이제 수익을 주면 이제 챙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 투자는. 그리고 나서 그러면 수익을 주기 전에는 어때요?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취해가진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수익을 많이 못 만들어 가는 거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3차 파동이 이제 시작되려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하는데, 시장이 조정이 되게 되면, 조정이 이제 오고 하게 되면, 이 파동이 시작이 되는 흐름들이 조금 이제 늦어지겠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고, 제가 이제 1차, 2차, 3차 이렇게 파동을 나눈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밸류 포지션에 따라서 가치를 따라서 가치가 반영이 되면, 주가는 움직이는데, 실적이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는 게 업황이 잡히면, 시스템 반도체라는 업황이 잡히면, 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이 업황이 좋으면 90% 이상은 다 움직이는 겁니다. 뭐 이제 기업에 좀 문제가 있는 이제 뭐 10%나 뭐 요즘은 못 움직이는 거고, 이제 뭐 잘못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기업이 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거의 90% 이상은 움직인다고 보면 돼요. 이쪽 업황이 이제 호황으로 잡히게 되면, 그러니까 업황이 좋으면 다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카테고리 안에서 더 싼 자산을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이제 뭐 이렇게 투자를 위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할 때는 더 싼 자산을 찾아가기 위한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1차, 2차, 3차 파동, 이렇게 파동이 나눠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소문이에요, 소문. 그러니까 대중들이 인식하는 시점. 보통 이제 가치 투자를 한다라는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숫자만 따라다녀요. 그리고 대부분은 어때요? 분산을 안 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중을 몰아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숫자가 확실하게 안 보이고 뭐하고 하게 되면 주식 투자를 아는 사람들도 포지션 대응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불확실성이 있는 걸 피한단 말이에요. 회피 심리. 일반, 그러니까 대중들이 회피 심리를 가지는 쪽에 자꾸 이제 포트폴리오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지수 평균 대비해서 수익률을 쌓아가기가 수월하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부분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6대장님이 이제 수익 인증을 해주셨고요. 오늘 보니까 나머지 회원분들도 이제 수익 인증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이제 자료 또 추가하고 뭐하고 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요대로 갈게요. 이제 수익 축하드리고요. 6대장님은 어저께 보니까 상한가에다가 이제 매도를 보셨는데, 상한가가 박히면 확률이 거의 한 8-90%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시초가에 매도를 보는 게 거의 이익을 뭐 이제 10%든 뭐 15%든 6%든 평균적으로 한 5%에서 한 20% 정도 더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초가에 이제 매도 주문만 내놓을 수 있다라 그러면
그 전날 오전에 이제 매도 주문만 내놓을 수 있다 그러면 상한가가 박힌 종목 같은 경우는 다음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는 게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이제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매수 평균 단가를 보면 2,700원 정도, 그리고 매도 평균 단가를 보면 5,600원 정도의 이제 분할 매도 포지션을 보셨고요. 6대장님은 수익률은 이제 102% 정도 이제 찍혀 있어요. 자, 네페스라는 기업이 거의 시스템 반도체 1차 파동 뭐 여기에서 이제 거의 대장 흐름이었어요. 이제 대장 흐름이었는데, 자, 요 기업은 어때요? 이때가 이제 숫자가 안 보일 때란 말이에요. 숫자가 안 보일 때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움직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숫자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숫자 갖고 이제 적정 밸류들을 산출을 하면서 거기에서 사고팔고가 진행이 되죠. 거기서 이제 업사이드가 나오고, 이제 상승률, 요 구간에서는 이제 적정 수준 이상까지 오버해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수준이었고, 여기에서부터 업사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한 100% 정도 보여졌는데, 다른 기업들보다 좀 이제 선택적으로 조금 상승 여력이 작아 보여갖고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추천을 안 드렸던 거고요. 상승 여력이 한 150%, 200% 정도 보여졌으면 이제 추천을 드렸을 텐데, 물론 지금도 이제 추가적으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계속 나오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어서, 만약 갖고 있는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뭐 전체를 팔 필요는 없겠죠. 이 순환매 흐름에 대해서 오늘 코멘트를 드려볼 부분들은 기업 가치하고 주가가 연동이 된다는 걸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시스템 반도체 파동 흐름을 보면, 자, 네페스라는 기업이 1차 파동이 거의 대장주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서는 FST하고 뭐 DBI텍. 다 이제 뭐 추천에 나갔었던 종목들이고,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이때 보면, 자, 네페스라는 기업은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데 어때요? 이게 먼저 이제 추정치들이 잡히고, 무슨 뭐, 리포트라 그래? 리포트도 막 이제 나오고, 여기저기 뉴스에도 때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수급으로 붙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죠. FST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때 숫자가 제대로 안 보이니까 소문이 안 나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추천을 드렸단 말이에요. 뭐, 요 종목들도 이제 추천을 드렸지만, 뭐, 2017년도부터는 실리콘업스.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테마로 이렇게 해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뭐, 칩스앤 미디어. 그리고 동훈아나텍. 그리고 무슨 텔레칩스. 자, 이런 종목들도 어때요? 다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란 말이에요. 이제 팹리스 업체들이. 자, 이런 기업들도 다 이제 100% 이상씩 파동이 나왔죠. 근데 이제 숫자는 이제 주가가 올라왔지만 이제는 부담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FST 같은 경우는 이제 한 300%에서 600% 정도 나왔어요. 파동이. 자, FST 제가 수익 스토리 영상에서 제주 반도체를 이제 코멘트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을 이제 종목 추천을 제가 이제 유튜브를 안 하기 때문에 초성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드렸을 거예요. 지읒, 비읒, 뭐 디귿, 뭐 이렇게 이제 추천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성으로 이제 힌트를 드렸었는데 그런 포지션들을 보세요. 그러니까 FST가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 있을 때 어때요? 이제 조정이 들어올 때 같이 조정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이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어때요? 누가 제일 세게 움직여요? 얘가 밸류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세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얘가 이제 19% 움직이고 얘가 9% 움직이고 어때요? 1차 파동에서 이제 달로만 보면 지금 얘는 이제 50% 움직이잖아요. 지금 시스템 반도체 전체적인 파동이 같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는데 얘가 밸류를 주가에다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업사이드 밸류를 반영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가장 세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뭐 코로나 테마가 뭔가 테마도 붙은 것 같은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소문이 안 나 있을 때. 요럴 때 이제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페스 같은 기업도 기업에 대한 내용을 알았다 그러면, 공부가 돼 있다 그러면, 요런 자리에 이제 편입을 할 수가 있었겠죠. FST 같은 경우도 그 자리에서 마찬가지인 거고. 제주 반도체는 뭐 요런 자리에서 이제 편입이 가능했던 구간이죠. 소문이 나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진 자의 영역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돼. 이게 파동이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순환매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환매. 자, 더 싼 기업이 뭘까? 지금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뭘까? 이런 자산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돈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더 저렴한 자산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순환매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돈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은 예를 들어 네페스라는 기업이 뭐 예를 들어 적정 가치가 이제 뭐 가정을 해보겠어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만 원에 있어요. 그리고 FST라는 기업은 여기서 만 원에 있는데 얘도 똑같이 뭐 5만 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가가 이제 한 3만 원까지 올라와 있으면 당연히 얘를 먼저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똑같이 얘는 주가가 못 움직여 있다 그러면 FST나 뭐 이제 네페스가 이렇게 움직여 있는 구간에서는 얘네보다는 얘가 매력이 높겠죠. 자, 이런 상대적인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돈이 계속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을 체크를 하는 게 순환매 흐름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순환매 흐름도 이런 기간값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둔단 말이에요. 뭐 오늘 이게 움직였으니까 내일 저게 움직일 거고 움직일 것들을 뭐 타이밍을 막 맞추고 싶어 하죠.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서 기다리면 이제 자기 차례가 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부각이 되고 가치 반영이 되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포지션들을 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보유를 해야 이런 순환매 흐름을 취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 결국은 이게 이 순환매 흐름이 진행되는 게 어떤 걸 뜻하느냐면 가치랑 주가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순환매 흐름이라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이동을 하는 건 뭐예요? 가치랑 주가랑 연동이 된다는 걸 인정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주가가 가치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돈이라는 건 어때요? 저평가된 자산을 찾아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흐름에 맞춰서 자산을 분할해서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자, 보면 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의 이제 재무를 좀 뜯어보면 세부적인 재무제표라든가 뭐 다트 들어가서 공시 보고 뭐 회사 자산이라든가 뭐 전환사채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다 보면 훨씬 더 복잡하지만 단순하게만 봐서 이제 코멘트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 재무 분석이 안 돼요. 근데 이제 단순한 이제 논리로 이제 코멘트를 드려볼게요. 자, 주가와 기업 가치가 왜곡이 되는 포지션은 항상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왜곡된 포지션을 찾는 게 실력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치 분석을 하는데 이제 실력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수익률이라는 게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업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하면 업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주반도체라는 기업이 매출이 뭐 500억에서 1000억, 1400억, 1600억 늘어나다 이게 9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업황이라는 게 안 좋아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업황이라는 분석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분석이 선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무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이제 숫자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 업황에 대한 스탠스들을 잡아나가지 못해요. 일반 투자자들은.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이클. 이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시장이 호황일 땐 팔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 업황이 안 좋을 때, 호황 반대말이 뭐야? 불황일 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좋은 수익률을 내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황에 사서 기다려서 호황이 왔을 때 팔면 가장 좋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해요. 호황일 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불황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만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익이 줄었고 회사가 이렇게 해서 적자를 찍고 뭐 이런 이야기들만 나온다면 호황에 사서 불황에 팔아요. 그럼 수익을 많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순한 논리예요. 단순한 논리. 그리고 이 호황이라는 게 지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서는 이제 업사이드 폭에 대한 계산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들 타이밍을 또 정확하게 맞춰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업황을 분석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리스크를 상쇄시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기업들은 이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니까 어떻게 투자를 해요? 이제 우리가 편입했던 구간에 시가총액을 보면 그때 이제 시총 600억에서 1000억 구간대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600억에서 한 800억 구간대에 이제 보통 이제 사인을 많이 드렸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000원, 3,000원 구간대죠. 정말 많이 쌌던 구간에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보면 이 연간으로 보면 2016년도부터 자 매출이 올라온 흐름들이 보이죠. 자 주가는 2017년도에 어때요? 자 그걸 반영해서 미리 튀었어요. 근데 이제 어때요? 왜곡된 포지션이 만들어지잖아요. 매출 성장이 지속이 되는데 주가는 빠져. 왜 그럴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니까
정상적인 포지션이 아니죠. 근데 지금 보면 5,600번에 시총이 2,000억이었으면 1,800억이었으면 이게 이때가 이제 6,000원, 7,000원 구간일 때인데 그럼 이때는 시총이 2,000억에서 한 2,500억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때는 어때요? 보면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기업은 성장을 하고 있고 이익도 늘어나고 있는데 주가는 빠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2018년도, 19년도에는 시장에 노이즈가 있었죠.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그래서 이제 왜곡 포지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싸니까, 자, 기업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는데 주가가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이건 왜곡 포지션이 아니죠. 왜? 기존에 있었던 버블을 해소하는 거니까. 이건 왜곡 포지션이 아니에요. 근데 이 밑에서는 어때요? 이거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자, 기업의 이제 매출은 늘어,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줄었지만, 이건 이제 코로나라든가, 일본, 아무튼 이제 단기적인 부분들이었고, 2020년도에 보면, 지금 이제 한 영업이익이 한 70억 정도 나왔으니까, 4분기에 지금 한 매출이 한 1,300억 정도 되거든요. 지금 3분기까지 발표된 게. 근데 이제 4분기에 400억 이상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매출은 이제 1,700억 이상 잡히는 거니까. 그리고 영업이익은 70억에서 한 10억, 20억만 잡히면 80억, 90억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이 지속하고 있다라는 포지션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싸냐 비싸냐를 볼 때 시총이 이제 2,000억이라 그러면 이게 2021년, 2022년 업사이드 폭을 봐야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업황이 좋다 그러면 주가는 더 가겠죠. 업사이드 폭을 반영을 해서 흔들려서 빠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변동성에 대한 건 알 수가 없는 거고 언제 그러면 이 종목을 살 거냐 라는 포지션을 우리가 볼 때 내가 가격으로 딱 봤을 때 어느 정도가 합당한 가격이고 저평가 영역인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럴 때 추천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 구간이 어때요? 자, FST라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다 움직였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숫자가 보여지는 기업들은. 이슈가 붙어있던 기업들은. 그때 못 움직인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흐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숫자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 지금 당장 숫자가 안 보여지는데 업사이드가 잡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찾아 나가야 기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파동이 나뉘는 거죠.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5G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수익이 많이 낮고 한 기업들은 어때요? 상승여력이 적으니까 버블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도 있고 상승률이 적은 기업들도 있어요. 5G 같은 경우도 숫자가 안 보여지는 기업들을 지금 추적을 해서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이라는 게 아직 찍혀있지 않은 기업들. 그렇지만 성장 흐름은 보여지는 기업들. 이 업황은 계속 지속이 될 건데 기존에 소문이 많이 나 있는 기업들은 어때요?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숫자가 안 보이는 기업들이 이 업황이 지속된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크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리밸런스 포지션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을 어느 정도 쉽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나 이제 알아들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회원분들한테 이제 제가 추천 자리들을 잡아가는 것들을 보시란 말이에요. 어떤 섹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다. 그럼 어때요? 이 조정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뭐고 할 때, 이게 조정 흐름이 진행이 되고 할 때, 자, 후발주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후발주를. 후발주에 대한 개념은 뭐예요? 이제 이쪽 업황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모멘텀들이 잡혔다 그러면 숫자가 안 보이는데, 이게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추적을 해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찾아나갈 수가 있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재무도 뜯어보고, 기업의 이제 사업 현황이라든가, 무슨 매출 비중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이제 단순하게만 보면, 이런 것들만 대충 봐도 외국 포지션들은 어느 정도 잡아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들만 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나가면, 수익률을 당연히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제 이야기를 해보려 했던 것이 소문이 안 난 곳에 자금을 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나 있는 곳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비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분석을 딱 해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금을 이동을 할 때는 우리가 트레이딩 개념하고 리밸런싱 개념은 다른 거예요. 자금을 이제 이동을 할 때는 더 좋은 자산. 더 좋은 자산이 뭐예요? 저평가된.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서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수익이 뭐 100%가 났든 200%가 났든 300%가 났든 그 수익률이라는 게 기준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더 저평가된 자산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변화가 되고 뭐하고 하니까. 근데 이거를 너무 작게 한다라든가 내가 공부량에 대입해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략을 계속 수립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공부량이 얼마나 되고 이 정도 공부량이면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한가. 그러면 내가 이제 섹터 기준에서 뭐 예를 들어 지수 기준에서 우리가 지수 수익률을 이기려고 그러면 목표는 주식 투자할 때 지수 수익률을 이기는 거예요. 지수 수익률만큼 따라가려고 그러면 ETF 사면 되니까 그냥 뭐 패시브 투자하면 되니까 그냥 ETF 사갖고 지수 사가지고 끌고 가면 되잖아. 이건 공부가 필요 없어요. 이건 연평균 6%에서 8% 수익 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근데 연평균 뭐 15%에서 한 20% 이상을 내고 싶어 수익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 수익률이 이겨야 되잖아요. 이걸 이기려면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00개 기업이 상장이 돼 있으면 2000개 기업 중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기업을 500개든 300개든 찾아서 가지고 끌고 가면 아웃퍼폼 수익률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나갈 수가 있냐. 자, 2000개 기업을 상대 비교를 해야죠.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전부 다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더 싼 자산을 계속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 싼 자산은 소문이 나지 않은 곳에 더 싼 자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렴한 자산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노력을 할 때 핵심 포인트가 소문이 안 난 자산들을 찾아간다는 거죠. 남들이 아는 자산은 이미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공부량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지수 수익률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직접 공부를 해서 이런 여력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를 사면 돼요. 그럼 연평균 6% 8% 수익률도 작은 수익률이 아닙니다. 10년이면 2배 나는 거예요. 연평균 6%에서 8% 수익률을 내면 10년이면 자산이 2배 늘어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3년에 2배, 5년에 2배, 운이 좀 좋으면 1, 2년에 2배. 자, 이런 수익률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회원분들 보면 어때요? 자, 3년에 이제 2배 정도 난 회원분들이 계시고, 거기에 조금 더 수익률이 미달되는 분들은, 자, 5년에 이제 뭐 자산이 이제 뭐 더블 이상 늘어나는 분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겠죠. 지수 수익률보다 이기면 투자 성과는 성공이란 말이에요. 왜? 노력이 들어갔으니까,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뭐 차트 보고 기술적으로 타이밍을 맞춰서 샀다 팔았다 해서 이거를 아웃퍼폼 수익률을 쌓아가겠다? 확률적으로 그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안 해요. 왜냐면 스캘퍼라든가 트레이더들이 이제 특출난 사람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웃퍼폼 수익률들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말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서 찾아가는 거는 가르쳐주면 90% 이상 다 알 수 있어요. 투자하는 사람들 90% 이상 다 알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단기 매매에서 하는 것들은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를 해서 가치 판단해서 투자를 하면 이건 질 수가 없습니다. 질 수가 없는데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라든가 매매를 해서 이걸 이기는 사람들은 1%도 안 됩니다. 1%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성공을 못하는 그런 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투자 기준이라는 걸 알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순환매 흐름들을 잡아갈 때 순환매 흐름들은 결국은 주가랑 가치랑 연동이 된다라는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순환매 흐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순환매 흐름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투자자들 대부분은 그냥 들었으니까 말만 아는 거야. 그걸 이제 저는 이제 기준을 두기 위해서 파동을 나눠서 이 순환매 흐름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파동 흐름들을 잡아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왜 또 잡아가는 확률이 높을까요? 분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 예를 들어 50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50개 중에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목을 찾아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 5개를 사든 10개를 사든 이걸 압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압축을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한 개로만 압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스가 날 수 있잖아요. 불확실성이라는 게 커지잖아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줄여서 분산을 해가지고 상승 여력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내 포트에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인 포지션을 위해서 분산 포지션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공부도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문이 안 난 이제 기업들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기대 수익률들을 높일 수 있고, 포지션 설정을 할 때 합리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